네, 쭉방 카페에서 우려하고 있는 카풀 서비스 도입 논란에 관련된 게시물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게시물을 통해서 한번 일반 쭉방 카페라고 하면은 여성들이 주로 유저로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카페죠. 여기서는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린텐셜님의 게시물입니다. 이처럼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이 택시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카풀 서비스를 도입한 중국의 사례가 재조명받고 있다. 네, 중국에서는 카풀 서비스의 안전성과 운전자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중국 당국은 전국 차량 호출 플랫폼의 카풀 서비스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디디추싱 카풀 서비스 운전자들이 여성 승객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4일 중국 디디추싱 카풀 서비스 순펑처를 이용한 20세 여성 유치원 교사가 이 카풀 서비스 운전자에게 성폭행 뒤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여성이 숨지기 직전 친구에게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고, 메시지를 받은 친구가 디디추싱 고객센터에 기사 정보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해서 논란이 커졌다. 더욱이 해당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다른 여성 승객이 이 피의자 운전자를 디디추싱에 신고했는데 조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카풀 서비스의 안전성과 운전자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에도 순펑처 서비스를 이용하던 여성 항공사 승무원이 운전자에게 살해됐다. 당시 피의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디디추싱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 관리 부실 문제점이 거론된 바 있다. 이후 디디추싱은 야간에 이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등의 해결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범죄 행위는 계속됐고 결국 지난 8월부터 카풀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자, 기사의 링크도 이렇게 걸어 두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게시자가 직접 쓴 글입니다. 중국에서 난리 났던 사건이다. 중국은 특성상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대중교통만 가지고는 커버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카풀 서비스가 확장됐는데 이런 일이 터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국 말고 다른 카풀 서비스 보편화된 나라도 저런 범죄 사례가 너무 많고 위험하다. 다른 나라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단순 논리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부작용도 충분히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 솔직히 카풀 편리함보다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택시기사라고 범죄 안 저지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절차를 거쳐서 등록한 생업자와 다르지 않겠느냐. 그나마 카톡 택시는 별점이라도 줄 수 있지. 애초부터 이것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성희롱을 하거나 불쾌하거나 이런 범죄에 있어서 잠재성을 어떤 식으로 다 가려낼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우려된다. 처벌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처벌만 나중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전에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분 이렇게 이제 쭉 쓰시면서 이용자도 위험하지만 매칭되는 운전자들도 위험할 것 같다. 여성 운전자라고 혹은 중년 운전자라고 만만하게 보고 막대하거나 하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쭉 좀 적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도 택시도 성희롱에 카드 내면 욕먹는데 카풀까지 누가 쓰냐. 택시 카풀 다 쓸 일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절대로 나는 이용하지 않겠다. 나는 택시를 카풀하는 줄 알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댓글은 가족이 언니가 카카오 카풀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위험하구나.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대체로 여성들은 좀 이거 뭘 믿고 이런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겠느냐. 이런 이제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찬성하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많지만 우선은 저는 우려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을 두고 택시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진행 중이죠. 출퇴근 시간대에 각각 1회씩만 카풀을 할 수 있고 전업 운전자는 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자격 요건을 보면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는 준중형 이상 차량을 가지고 있고 최초 등록일이 7년 이내, 대인 배상 2배를 가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진입 장벽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아요. 택시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정책이든 새로운 제도가 들어올 때는 기존의 것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정도 충돌이나 갈등은 정부가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이 정책을 시행하려는 목적은 원칙상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라는 거죠. 카풀 제도를 도입하면 대중교통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고, 또 선의의 경쟁으로 운송업계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글쎄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서민과 서민이 다투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낸다. 저는 이런 의심이 자꾸 듭니다. 우선 최저임금제 도입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의점 점주와 편의점 알바생이 대립관계가 됩니다. 식당 사장님하고 식당 도우미 아주머니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가 되는 정책입니다. 원래 문재인 정권은 서민을 위해서 재벌과 기업을 공격하던 서민의 다크호스로 자처해온 부류들 아닙니까? 그런데 카풀 서비스 정책이 정말 이 시점에서 국민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꼭 시행돼야 할 중요한 정책일까요? 일자리 창출, 고용 효과, 경제 성장 동력, 이것들을 일으켜내는 정말 그렇게 꼭 필요한 정책일까요? 일부 택시 기사들의 문제점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부각시켜서 그저 서민에 불과한 그분들의 밥그릇을 문재인 정부의 대단히 우호적인 다음 카카오 회사에다 몰아다 주는 정책은 아니냐는 겁니다. 기업의 법인세는 잔뜩 올려놓고 최저임금제니 주 52시간이니 하는 반기업 정책은 줄줄이 터뜨려 놓고서 거시적이고 대규모 일자리는 거의 다 사장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거시적이고 대규모적 정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무슨 카풀 서비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게 정말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까? 이회찬 대표가 50년 집권 시나리오를 구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지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는 이 굵직한 기업들 다 사장되고 오밀조밀 정겨운 마을 협동조합만 가득한 대한민국. 친환경 그렇게 친환경 찾다가 친환경적 가내 수공업이 집집마다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흘러나온 시대가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